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Comparison of Electroencephalography Coherence between Major Depressive Disorder without Comorbidity and MDD Comorbid with Internet Gaming Disorder입니다.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 팩터는 5.354, 그리고 Medicine and General Internal에서 Q2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연구처럼 남성 MDD 환자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이었으며 MDD 단독 환자 그룹과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그룹의 코헤런스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주제가 흥미로워서 저널 미팅 논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IGD는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를 뜻합니다. 이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 이 단어는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실제로 이 게임 장애가 과연 질병일까라는 질문에 WHO는 질병이라고 답했으며, 이 게임 장애는 2018년 국제 질병 분류에 게임 장애를 행동 중독에 포함시키기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WHO에 따르면 이 기준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소요되는 특정 시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가족관계, 학교, 직장 등 삶의 다른 영역을 방해하더라도 게임을 멈출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이 되는 질병이며 보통 최소 1년 동안 지속되는 사람에게 인터넷 게임 디스오더라는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IGD는 우울증, 불안증, ADHD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형태에 동반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QEEG 소견을 분석하여 동반이한이 없는 MDD 환자랑 이 IGD가 동반이한된 MDD 환자의 신경생물학적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본 연구에는 MDD와 IGD 모두를 가진 남성 환자 14명과 MDD 단독으로 이제 질병 진단을 받은 이 남성 환자 15명이 참여했으며 선별을 위해서 모든 참가자는 기분과 불안, 온라인 게임 플레이 패턴에 대한 인터뷰가 평가되었습니다.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그룹의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이 13에서 30세 남성, 그리고 요 DSM-5 클리니션 버전에 대한 Structured Clinical 인터뷰를 기반으로 MDD 진단, 그리고 이 DSM-5의 섹션 3에 근거한 IGD 기준을 만족하고 최근 1개월 동안 항우울제를 포함한 항정신성 약물 복용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MDD 단독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IGD 기준 만족을 제외하고는 앞서 설명한 기준과 동의를 했으며 MDD 단독 그룹의 제외 기준은 YISAS 점수가 50 이상인 사람으로 이는 과도한 게임 플레이와 게임 관련 문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그룹 모두에 대한 제외 기준은 BDI 점수가 16 이하, MDD 외에 IGD와 동반이 아닌 ADHD를 포함한 다른 정신과적 질환의 진단이 과거 또는 현재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이 YIAS 그리고 BDI 그리고 요 BAI를 사용을 해서 평가되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CASS를 그리고 부모 중 한 명한테는 이 코리안 ADHD 웨이팅 스케일을 시행을 했으며 EEG는 21개 채널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YIAS는 20개의 자체평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1에서 5 척도로 평가가 되며 50점 이상인 경우 YIAS 점수는 문제가 있는 인터넷 사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BDI는 청소년과 성인의 우울 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1개의 항목 목록이며 BAI는 신체적인 우려가 있는 불안 증상에 대한 평가 도구로 BDI와 마찬가지로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지표 모두 0에서 3점 척도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CRS-R의 청소년 형태인 CASS는 12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의 ADHD 평가 척도로 사용이 되며 CRS-R은 청소년 행동 문제에 대한 다중무기 평가 도구로 부모, 교사 및 청소년을 위한 양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기보고 양식인 CASS-숏폼을 사용을 했으며 0에서 3점 척도로 평가한 2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K-ARS는 한국판 ADHD 평가 척도로 평가 척도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를 위한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부모의 형식을 사용을 해서 부모님 중 한 명한테 시행을 했습니다. 뇌파 데이터는 눈을 감고 10분 동안 21개 채널에서 측정이 되었으며 귓볼에 배치한 레퍼런스 전극을 제외한 19개 채널이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256Hz였고 0.5에서 46Hz까지 밴드패스 필터링 되었습니다. 아티팩이 없는 300초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서 로우 이지 데이터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아티팩은 육안으로 제거되었으며 FP1과 FP2, F7과 F8, T3와 T4, 그리고 P3와 P4 사이의 알파 및 베타 주파수 범위에서 싱크로니를 평가하기 위해서 인터 헤미스피릭 코헤런스를 계산했습니다. 또한 인트라 헤미스피릭 코헤런스는 다음과 같이 8개 전극 사이트상에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데모그래픽 특성부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MDD와 IGD 모두 갖고 있는 그룹과 MDD 단독 환자 그룹 간의 연령, 교육기간, 질병기간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YIAS 점수의 경우 MDD 단독 환자 그룹이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 그룹보다 높았으며 BDI와 BAI 점수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CASS는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 그룹이 더 높았고 이 K-ARS 점수 또한 MDD 단독 그룹보다는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헤런스 어널리시스 결과입니다. FP1과 FP2 전극 사이의 알파 밴드에서 인터 헤미스피릭 코헤런스 밸류는 MDD만 있는 경우보다는 이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그룹에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인트라 헤미스피릭 코헤런스 밸류의 경우에는 알파 밴드에 대한 두 그룹의 비교를 한 결과 MDD만 있는 경우보다는 이 MDD와 IGD 모두 갖고 있는 그룹에서 더 높은 밸류를 보였으며 베타 밴드에서도 F8과 T4 그리고 T6과 O2, P4와 O2에서 이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그룹이 MDD 단독 그룹보다 더 높은 밸류를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방구 간 일관성과 방구 내 일관성을 분석하여 MDD와 IGD 모두 갖고 있는 환자 그룹과 MDD 단독 환자 그룹 간의 QEEG 피처 차이를 평가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좌우 전두엽 영역 사이의 알파 밴드에 대한 방구 간 일관성 값은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 그룹에서 MDD 단독 환자 그룹보다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 그룹은 MDD 단독 환자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왼쪽 정수리 후두 영역 내의 알파 밴드에 대한 방군의 일관성 증가가 관찰되었고 베타 밴드에서 오른쪽 전두엽, 측두엽, 부정엽, 후두 영역 내의 베타 밴드에 대한 방군의 일관성 값이 증가했습니다. 좌우 전두엽 사이의 알파 밴드에 대한 방구 간 일관성 값이 이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이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가 MDD 단독 환자에 비해서 주의력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MDD 외에도 ADHD는 이 IGD와 동반되는 가장 흔한 증상이며 IGD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집중력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연구의 모든 참가자가 ADHD 진단 기준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전두엽 영역의 방구 간 연결성 감소와 MDD와 IGD 환자 모두 갖고 있는 이 환자 그룹의 주의력 문제에 대한 취약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군의 일관성에서 발견한 결과는 이 반복적인 온라인 게임에서 파생된 2차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IGD에서 이의지를 측정해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여 선행 연구 중 확산 텐서 이미징 DTI를 사용한 연구를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이 전측두엽 영역 내에서 fractional anisotropy를 사용을 해서 측정한 백질 인테그리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속적인 온라인 게임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게임 사용자에 대한 DTI 분석에서 IGD의 중증도가 posterior cingulate과 셀라무스의 FA 값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이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 그룹은 MDD 단독 환자 그룹에 비해서 오른쪽 정수리 후두부 및 측두 후두부 영역 내 베타 밴드에서 방군의 일관성이 증가했습니다.
측두엽 후두 접합부는 이 언어, 물체 인식과 같은 다양한 높은 수준의 신경인지 기능에 관여를 하며 한 선행 연구에서는 온라인 게임 중 시각 운동 정보 처리를 반영하는 IGD의 우측 하전 후두골 내에서 증가된 FA 값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구에서의 변화가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이 환자의 과도한 온라인 게임은 오른쪽 정수리 후두부와 측두 후두부 사이의 신경 연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동반이안이 없는 MDD 단독 환자와 IGD가 동반된 MDD 간 QEEG 피처를 직접 비교한 첫 번째 연구이며, 이 연구를 통해서 전두엽 영역의 방구 간 연결성 감소와 MDD와 IGD 모두를 갖고 있는 환자 그룹의 주의력 문제에 대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과도한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영역의 내부 방구 연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만약 이 QEG 차이가 IGD의 트레이드 마커라면, 이를 통해서 IGD와 동반이 안 된 MDD 환자의 주의력 문제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스테이트 마커라면 게임이 측두엽 두정 후두 접합부의 신경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툴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MDD 남성 환자 데이터만을 분석한 연구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일단 이 연구에서 남성 데이터로 이 MDD 단독 환자와 MDD와 IGD를 모두 갖고 있는 환자의 신경생리학적 특성을 확인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사이언스 저널이라서 그런지 이 커넥티비티 분석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 신경생리학적 결과 해석이 목적이라서 분석 방법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